안녕하세요. 오늘도 스튜디오 곳으로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기대 앉으셔도 좋고 불을 끄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리턴 페이즈 에피소드 1편을 바탕으로 한 스피노프 버전입니다. 유한의 마음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볼 텐데요. 앞으로 들려드리게 될 내용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거나 영상 끝부분에 안내되어 있으니 사연 보내시고 작품으로 따뜻한 위로와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리턴 페이즈 1편 스피노프 유한 버전입니다. 비 내리는 도시의 골목, 늘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지친 누군가의 눈에만 불빛이 보이는 작은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불을 밤마다 켜두는 한 사람. 사람을 살리는 힘을 지녔으면서도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이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가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편 불을 켜두는 밤. 비는 늦봄답지 않게 차가웠다. 나는 진료실 창가에 서서 젖어가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골목의 간판들이 빗물 위로 번져 흐릿한 빗무리를 만들었다. 그 빛들이 하나씩 깜빡일 때마다 나는 그 아래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또 하루를 견디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안다고 말하기엔 너무 희미한 감각이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이 낮게 서늘해지는 것. 오래 외면해온 누군가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떨림. 오늘 밤이 그런 밤이었다. 누군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나는 그것을 미리 느꼈다. 그러나 그게 누구인지, 무슨 일을 지고 온 사람인지는 나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나를 모든 것을 아는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비의 방향을 읽고 도시의 숨소리를 듣고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의 진동을 감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얼굴로 어떤 밤을 건너왔는지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입을 열기 전까지는 끝내 알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은 나에게도 끝까지 다 열리지 않는 유일한 문이었다. 어쩌면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멈추지 못하는지도 몰랐다. 나는 창틀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결을 따라 시선을 내리다 1층 입구에 놓인 작은 화분에 눈이 멎었다. 잎 하나 없는 마른 나무가 거기 서 있었다. 누가 보면 죽은 나무라 여길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오래 바라보았다. 마른 가지 끝에 아직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봄이 와도
곧장 피지 않는 것들이 있다. 다만 안에서 천천히 차오르다 누구도 보지 않는 어느 새벽에 가지 끝을 밀어 올리는 것들이. 나에게는 시간을 되돌리는 힘이 있다. 손끝에 금빛 입자를 모으고 허공에 시계의 문양을 천천히 그려 넣으면 한 사람을 그가 무너지기 이전의 시간으로 데려갈 수 있다. 고통이 시작되기 전 아직 웃을 수 있던 어느 날의 아침으로. 그것은 인간의 눈에는 기적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쓸 수 없어서가 아니다. 쓸 때마다 내 끝이 한 걸음씩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나는 본래 인간을 관찰하라는 명을 받고 이곳에 보내졌다. 다가서지 말고, 손대지 말고, 다만 바라보라고. 인간의 슬픔도 인간의 몫이고, 인간의 선택도 인간의 몫이니 그 어떤 것에도 개입하지 말라고. 그것이 나의 자리였다. 멀리서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닿지는 않는 자리. 그러나 나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오래전의 일이다. 얼마나 오래전인지 인간의 셈으로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날도 비가 내렸던 것 같다. 나는 한 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는 난간에 손을 얹은 채 오래도록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등이 너무 작았다.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진 사람의 등이었다. 나는 바라만 보아야 했다. 그것이 명령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한 사람의 등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외면하는 일이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명령을 어겼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의 곁에 섰고 아무 말 없이 그와 함께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뿐이었다. 거창한 말도 빛나는 기적도 없었다. 다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여기 함께 서 있다는 것, 그 하나가 그를 난간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게 되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대단한 힘이 아니라 곁에 머무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도. 명령을 어긴 자에게는 대가가 따른다. 나는 인간들 사이에 머물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머무름은 영원하지 않다. 내가 개입할 때마다, 사람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나를 이곳에서 거두어 가려는 부름이 한 걸음씩 가까워진다. 언젠가 그 부름이 끝에 닿으면 나는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나와 얽힌 모든 기억은 사람들에게서 조용히 지워진다. 나를 만난 적도 나에게 위로받은 적도 없는 것처럼, 마치 처음부터 이 골목에 그런 병원은 없었던 것처럼. 그것을 떠올릴 때면 나는 늘 한 가지 풍경 앞에 선다. 시간을 되돌려준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던 순간들. 그들은 새로 얻은 시간을 살러 떠난다. 그것은 옳은 일이다. 내가 바라던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늘 같은 정막이 남는다. 방금까지 누군가 앉아있던 의자, 아직 온기가 남은 찻잔, 그리고 그 온기마저 식어가는 동안 텅 빈 진료실에 혼자 서 있는 나. 그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 채
잘 살아갈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매번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러나 충분하다는 말과 외롭지 않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었다. 나는 그 둘 사이의 거리를 오래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좁히지 못했다. 오래전 시간을 되돌려준 한 노인이 있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셈하지 못한 사람. 나는 그를 그가 가장 환하게 웃던 어느 봄날로 돌려보냈다. 그가 사라지기 직전 그는 나를 보며 무어라 말하려 했다. 고맙다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누구냐는 물음이었는지 나는 끝내 알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이다 멈췄고 다음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의자에는 아직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온기가 식을 때까지 텅 빈 진료실에 혼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그날도 비가 내렸던 것 같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그런 밤이면 나에게는 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천사를 부러워한다.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시간마저 거스르는 존재라고.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한다. 영원히 남는다는 것은 영원히 혼자 남는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것을. 내가 살린 사람들은 모두 나를 떠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옳다. 그러나 그 오름 끝에 남는 것은 늘 나 하나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고 동시에 가장 깊은 정막을 얻는다. 그 두 가지는 한 번도 따로 온 적이 없었다. 빗소리 사이로 등 뒤에서 차를 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예슬이었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도 그녀의 기척을 알았다. 그녀는 오늘 밤 근무를 내가 미리 부탁해둔 사람이었다. 무엇 때문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은 늦게까지 문을 열어두자고만 했고 그녀는 그 말의 뒤를 묻지 않았다. 안예슬은 묻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차 여기 둘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이 오르는 찻잔이 책상 모서리에 놓였다. 그녀는 다시 조용히 접수대로 돌아갔다. 안예슬은 한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던 시절을 건너온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알았다. 무너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이 섣부른 질문이라는 것을. 그녀가 환자에게 건네는 것은 늘 같았다. 마른 수건 한 장,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묻지 않는 침묵. 나는 그녀의 그 방식을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다정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천사의 비밀을 다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듯 했다. 언젠가 내가 이곳을 떠나는 날이 오면 나와 얽힌 기억이 그녀에게서도 지워지리라는 것을. 그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매일 밤 차를 우렸다. 지워질 것을 알면서도 곁에 머무는 일.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용기였다. 낮에 나는 조금 다른 얼굴로 살았다. 그날 오후 나는 서한의과대학의 강의실에 있었다. 정신건강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나는 그 시간을 좋아했다. 그곳에서 나는 천사도 비밀을 진 자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겸임 교수였고 학생들의 서툰 질문에 답하는 한 명의 인간이었다. 인간인 척하는 일이 이상하게도 나를 잠시 쉬게 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자 연구실에서 김규진 교수가 차를 우려두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학생 시절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정확히는 학생 시절의 나로 그가 기억하는 한 사람을 나는 인간들 사이에 머물기 위해 여러 겹의 시간을 빌려 입는다. 그에게 나는 오래전 그의 눈에 들었던 명민한 후배였고 그는 그 후배를 겸임 교수로 불러들인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저 이 후배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남다른 눈이 있다고 믿었다. 자네는 어떻게 매번 그렇게 끝까지 듣고 있나? 나는 10분만 지나도 결론을 내리고 싶어 손이 근질거리는데. 그가 찻잔을 내밀며 물었다. 나는 옅게 웃었다. 결론은 늘 그 사람 안에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김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늘 하던 그 말을 했다. 자네 같은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어도 세상이 조금은 나을 텐데.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나 같은 존재가 한 명 더 있는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라는 한 명조차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거두어진다는 것을. 나는 그저 차를 들이켰다. 그의 순수한 신뢰가 인간 세계에 잠시 머무는 동안의 작은 위안이었다. 지워질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위안을 마다하지 못했다. 그것이 나의 약함이었다. 연구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강의실 앞에서 한 학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다정이었다. 의대 2학년. 내 강의를 듣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마음에 두기 시작했다는 학생이었다. 그녀는 늘 엉뚱한 질문을 품고 나를 기다렸다. 교수님은 화도 안 나세요? 그녀가 대뜸 물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보았다. 화요? 네. 사람들 사연 듣다 보면 너무 억울한 일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 들으면 막 화가 나서 잠도 안 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매번 그렇게 차분하세요? 안에 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화가 없는 사람. 그녀는 나를 그렇게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자격이 없는 자리에 오래 서 있었을 뿐이라고는 말하지 못했다. 대신 나는 옅게 웃었다. 화가 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화를 어디에 쓸지를 오래 생각하는 거예요. 다정학생처럼 잠 못 이루는 마음이 사실은 더 귀한 겁니다. 약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말입니다. 강다정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무거운 날들 사이에 이런 숨구멍이 하나쯤 있어 다행이라고. 그녀의 엉뚱함은 내가 인간 세계에서 받는 몇 안 되는 선물 중 하나였다. 나는 그녀가 약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일찍이 알아보았고, 그래서 바깥 일에 손이 필요할 때면 가끔 그녀를 조용히 불러내곤 했다. 오늘은 아니었지만. 저녁이 되고
나는 다시 골목 위층의 병원으로 돌아왔다. 대기실의 불은 은은하게 낮춰져 있었다. 안예슬이 미리 그렇게 해두었다. 너무 밝은 빛은 무너진 사람을 더 움츠러들게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나는 진료실로 들어가 다시 창가에 섰다. 비는 그칠 줄을 몰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낮 동안 옅어졌던 그 서늘한 감각이 다시 짙어지고 있었다. 누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계의 끝, 그 마지막 한 칸까지 다다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길 건너 어느 학교의 텅 빈 교실에 한 사람이 홀로 남아 있다는 것을 그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손수 만든 작은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다는 것도,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더는 견딜 수 없는 진동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고 있다는 것도, 나는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 다만 도시의 어느 한 점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진동만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향해 마음을 열어둔 채 다만 기다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문을 열어두고 불을 켜두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이리로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일. 나는 사람을 끌어올 수 없다. 그것은 나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다. 마지막 한 걸음은 언제나 그 사람의 몫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 걸음이 향할 빛 하나를 어둠 속에 켜두는 일뿐이다. 지도에도 없는 불빛 하나를, 그 사람의 눈에만, 그 밤에만 보이는 불빛을. 이상한 일이지만 사람이 정말로 끝에 다다랐을 때에야 비로소 이 병원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멀쩡한 날에는 늘 비어있던 자리로만 보이던 회색 건물이 더는 갈 곳이 없어진 어느 밤에야 불 켜진 창으로 다가온다. 나는 그것이 늘 마음 아팠다. 사람은 어째서 가장 무너진 다음에야 손 내미는 곳을 발견하게 되는 걸까? 조금 더 일찍 보였다면 조금 덜 아프게 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것 또한 나의 몫이 아니었다. 나는 다만 그 늦은 발견이 너무 늦지는 않도록 불을 꺼두지 않을 뿐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마른 나무 가지 끝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가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가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빗소리 사이로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사람의 발소리. 한 칸, 한 칸. 그 발걸음은 자신의 의지로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았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다만 멈추지 않을 뿐인 걸음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안의 서늘한 감각이 마침내 형체를 얻는 것을 느꼈다. 오래 외면받아온 한 사람이 마침내 여기까지 닿은 것이다. 나는 천천히 창에서 돌아섰다. 발소리가 마지막 층계참에 멈춰섰다. 문 너머에서 한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다. 비에 젖어 떨리는 숨, 들어올지 말지를 망설이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숨소리. 나는 그 문을 바라보았다. 그 문이 열리기 직전의 정적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무게를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다.